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도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 조선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들을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각 종목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타 조선주에 대비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자로서 조선이 주도 섹터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됐죠. 근데 종목을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HD 라인, 조선주들은 모두 신고가를 썼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미포들은 싹 다 신고가를 쓰는 와중에 이 삼성중공업은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이 한화라인은 제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대장은 일단 HD 현대라인이 가져가는 좀 모습이고요. 왜 현대 쪽에서 이렇게 시세가 시원하게 잘 날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제일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이 표에서 보시면 분기별 고가 물량, 대박 고가 물량 비중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중에 HD 현대중공업이 로우 싱글 물량을 제일 빨리 털고 다음 분기부터는 고가 물량으로 꽉 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 조선사 대비 수익률 개선이 더 빠르게 되겠죠.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더해서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도 보시면은 93%를 이미 채웠습니다. 자, 하반기에 추가 수주를 받으면 뭐 100%는 무난히 넘길 것 같고 밑에 또 보시면은 23년도 하반기부터 인식됐었던 VLAC 암모니아 선이죠. 요게 LNG 선이랑 좀 같은 고가 물량 선인데 이 매출이 인식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HD현대중공업은 선박 납품도 하고 있지만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쪽도 직접 하고요. 유지, 보수, 정비를 하는 MRO 사업도 하고 있고 방산 쪽으로도 함정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올라운더 종목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방산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프리미엄 요인이 추가가 돼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HD현대중공업이 여기저기 수혜를 받기에는 딱 안성맞춤인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타 조선사 대비 크게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라운더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HD현대중공업이 조선주 탑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HD현대미포가 있죠. 얘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선박 믹스 개선이 제일 느린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미포조선은 로우 싱글 물량이 비중이 25년 2분기까지는 좀 됩니다. 하지만 현대미포가 주력으로 하는 이 PC선의 신조성가 상승이 다른 선박 대비해서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23년도 4분기에 수주한 물량부터 고가 물량으로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이번 2분기에 고가 물량 반영이 타조선사 대비해서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 갭은 현대미포가 제일 다음 분기에선 클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HD 한국 조선해양. 아, 참 현대그룹은 쪼개기 상장을 참 많이 한다, 그죠? 앞서 말씀드린 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의 모회사죠. 한국조선해양인데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비상장 자회사인 HT 현대사모의 지분을 또 보유 중이라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조선사 중에서도 HD 현대사모의 마진이 제일 좋기 때문에 모회사지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에서도 보시면은 자회사 연결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재무 개선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 실적으로 클릭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연결 실적 대비 한국조선해양만의 오리지널 매출 개선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못하다는 점.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보는 이유는 이 자회사 HD 현대 사모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바로 HD 현대 사모에 대한 이해가 나오죠. 24년 2분기에 벌써 고가 물량이 96%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이후 대박 고가 물량의 납품이 제일 빠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제일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리스크로는 이 HD 현대 3호가 IPO하는 경우겠죠. 현재로서는 뭐 계획이 없다고는 하는데 지금껏 HD 현대 마린솔루션, 현대 힘스 등을 상장한 모습을 보면 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로는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리스크가 있으면은 당연히 리턴도 있겠죠. 지금 대부분의 조선사들의 수주 슬롯이 3년, 뭐 3.5년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이 지금 조선 시장은 완전한 셀러 마켓의 형태를 보입니다. 물건값을 파는 사람이 정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HD 현대 사모를 품고 있는 이 HD 한국 조선 해양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삼성중공업을 살펴볼 건데요. 이 삼성중공업이 영업이익률을 컨센보다 38% 상회를 했지만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놓고 보면은 상해 비율이 낮았던 이유는 이거죠. 고가 물량 비중이 전분기 60%에서 7% 정도 소폭 개선된 게 원인이었어요. 자, 다시 위에 표를 보시면 다른 기업들은 뭐 HD 현대 사무 같은 경우에는 줄었지만 뭐 대박 고가 물량 비중이 좀 늘어서 실적 개선된 케이스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0% 상승, 미포조선도 23% 상승을 했고요. 하나오션마저 51%나 상승했는 반면 삼성중공업은 7%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다른 애들보다는 약간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었죠. 하반기에도 보시면은 HD 현대라인보다는 아쉬운 믹스량을 보여주는데 25년부터가 찐입니다, 얘는. 로우 싱글 물량은 다 빠지고 바로 대박 고가 물량이 40% 슬롯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25년 1분기부터는 실적이 꽤 볼만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도 보시면은 25년 1분기부터 대박 고가 물량이 건조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어간다고 돼 있죠. 또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으로는 FLNG가 있는데 이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라고 해요. 이놈이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선박을 다 비싼 놈들로만 수주를 땡겨요. LNG, 셔틀 탱커, VLAC 같은 애들로만 땡겨오는데 특히 LNG 성과가 여기서 제일 비쌉니다. 제가 여기 이제 조선사들 수주 공시 뜯어보면서 작성한 건데, 자 보시면 PC선이 제일 가격이 낮아요. 그 다음에는 VLAC 등의 VL라인, 셔틀 탱커는 2천억 정도 하고 컨테이너선이 3천억 정도인데 이 LNG 운반선이 척당 3,600억입니다. 다른 선박 대비 가격이 굉장히 크죠. FSRU 같은 경우에는 LNG 선에서 저장과 제기화 설비가 장착된 선박인데 요거는 발주가 엄청 크진 않아요. 지금 해봤자 상반기에 한 척 정도? 그래도 요거는 HD 현대중공업에서 수주 이력이 있기도 하고 향후 시장이 커지면서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여튼 삼성중공업은 이 고수익 선박으로 수주가 깔려있기도 하고 하반기에 모잠비크 2호선 선행 작업을 시작해서 수주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수주 총액은 80억 달러로 책정을 해서 수주 목표는 한 80% 정도 이미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카타르 중동향으로 큐맥스라는 입찰권에도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 큐맥스 시리즈가 대형 LNG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한 척당 한 4천억 원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 건 맞는데 이게 대형이다 보니까 기존 선박을 건조하는 도크에서 기존의 LNG 선은 두 척을 한 번에 건조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 대형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폭이 크니까 이 도크에 한 척만 건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큐맥스 한 척 건조하는 것보다 LNG 두 척을 병렬 건조하는 게 시간 대비 이윤이 좀 더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에서는 이런 이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조선 선박 기업들 올해 하반기를 트리거로 25년 실적까지 개선이 좀 쭉 될 거고 올해 대비 내년 영업이익이 약 2배 정도 뛸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사들 실적 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서도 결국 수주 산업에서 지속적인 수주가 들어오느냐 이것을 모멘텀으로 주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슬롯이 꽉 차 있는 조선사들은 선별 수주를 하기 위해서 3, 4분기 수주는 약간 지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도 섹터는 조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안에서도 주도주의 역할을 할 종목은 현재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HD 현대라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상태다. 하지만 삼성중공업도 25년부터는 본격적인 대박 고가 물량의 건조가 진행되는 시점으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조선주는 이번 2분기를 시작으로 주도 흐름을 가져갈 겁니다. 실적이 돌아서는 이번 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3분기, 4분기, 25년 실적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번 2분기부터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거만큼 이 적자의 세월을 견뎠던 흐름만큼 주가가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물린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반등 올 때 털 것이냐, 아니면 주도 섹터로 자금을 옮길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종목들이 왜 지금에서야 좋아졌는지, 앞으로 뭐 때문에 좋아질 건지, 개별 종목을 같이 보면서 어떤 점이 포인트이고 어떤 점이 리스크로 작동할 것인지를 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반으로 이제 선택만 하시면 돼요. 아, 이 종목은 미래 흐름이 이럴 거니까 이때 어느 정도 사두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딱 실행을 하세요. 지금 가격 너무 높아서 못 사겠으면 나중에 좀 내려왔을 때 그때라도 좀 사두세요.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한 번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막상 주가 내려오면 이제 빠지는 거 아니냐면서 매수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내려오면 싸게 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야죠. 실적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시황적으로 내려오는 거라면 더더욱 사야죠. 안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HD현대중공업 요거 살살 치고 나가다가 왜 빠졌어요? 반도체로 수급 분산되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돈이 없어요. 종합지수 거래대금도 보시면 지금 올해 들어서 시장에서 돈이 제일 안 도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슈가 있으면 시장 안에 있던 돈이 옮겨가는 식으로 이렇게 돈이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선에 돈 들어왔다가 갑자기 반도체로 몰리니까 조선에 있던 돈 빼서 옮기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또 조선 뭐 수주 받거나 좋은 뉴스 뜬다? 반도체에 있던 돈 다시 조선으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금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고 뭐 하나 매수해야겠다. 딱 이거 하나만 정해 두시고 그 타이밍만 기다리셔요. 아시겠죠? 만약에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개인 번호거든요. 여기로 조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들이구나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조선주들 관련된 정리 리포트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 내용에는요, 진입 전략도 있지만 업황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뒀으니까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 조선주들 눌렸을 때 어떻게 얼마의 매수를 하면 좋을지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독을 눌러주신다는 전제 하에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식 하시다가 솔직히 어렵다 싶으면 그냥 도움 요청하세요. 그거 잠깐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내 소중한 자산을 날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